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 로스차일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무슨 종교 집단이나 유대인들, 이러한 세력들이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끌어 간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일으킨다. 이러한 영상과 글들이, 심지어는 책까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미국 중앙은행도 그 음모론 한 군데에 어디 뭔가 역할을 하고 있죠. 은행을 움직이는 자본가들이 미국 중앙은행을 만들었고,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달러를 막 찍어내서 세계 경제를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소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고 하죠. 줄여서 우리는 연준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각종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는 큰 이유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어떤 민간 기업, 그러니까 민간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의 어떠한 주주라고 할까요? JP모건, 체이스, 케미컬 은행 등 이 민간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앙은행이 민간 기업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민간 기업이 나라의 돈을 발행할 수 있냐. 이 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 금리를 정하는 것은 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당연히 이 정부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당연히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나 집단이 이 돈의 공급을 조절하고 금리를 조절해서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노예로 만드는 것 아니야? 라는 것까지 의심이 가게 되죠. 그리고 연준에서 이 정부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연준은 뭘 받죠? 그러니까 채권을 받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 종이에다가 달러를 그려서 정부에게 주면은 정부는 연준에게 채권을 주면서 원금을 언제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얼마를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죠. 그렇다면 이 정부가 내는 이자와 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부의 돈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돈으로 나올까요?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세금이 정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미국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JP모건과 같은 민간 기업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JP모건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다.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양한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와, 이거 뭐야 이거. 세금을 걷어서 이 민간 기업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민간 기업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기 쉽습니다. 정말 로스차일드나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 돈을 다 착취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혹은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와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달러를 이용하면서 그 달러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모두 다 같이 착취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경제를 막 조종을 하고 경제 위기를 막 불러오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준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은 그거는 조금 아주 자연스럽고 어떠한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밑장빼기라고 할까요? 돈을 너무 많이 푼다든지 자기가 쓰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업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세력들에게 몰아주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생이 피폐해지고 물가가 폭등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로마 때도 황제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이 월급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은을 줬는데 그 안에다가 동을 조금씩 섞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서 이제 액면가는 100만 원, 1000만 원, 막 1억 이렇게 계속 높여주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거나 정말 사더라도 조금 살 수 있거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는 군인들이 봉급을 받기를 막 거부하고 아무튼 결국엔 로마는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이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발행했죠?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이 물가가 폭등해서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당백전을 안 쓰고 오히려 물물 교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땡전 한 푼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이 당백전에서 나온 건데 그만큼 어떻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돼서 어떻게 됐다? 조선도 망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독립운동할 때 초기에 컨티넨털 지폐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발행을 한 거죠. 1775년에서 1779년 이 사이에 발행을 했는데 이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걸 발행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에는 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권력자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거의 폭락돼서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역사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정부하고 이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겨우겨우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을 본다면 중앙은행의 발행권을 권력자가 가져가서 권력을 유지하거나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이 발생한 폐단 때문에 이 중앙은행이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특정 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뺏어갔다. 그래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에게 화폐 발행권을 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이든이 잘하고 있지만 다음에 더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지금도 많이 뿌리는데 이것보다 한 10배, 20배 많이 뿌려버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좋겠죠. 처음에는 좋겠지만 나중에는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인 거는 맞지만 이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은 되었지만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금리를 정하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12명의 이사도 12명 다는 아니고 7명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이제 이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역시 청문회 비슷한 어떤 검증을 거쳐서 이 7명이 임명이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러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정부에서 채권, 원금이나 이자를 이 연준에게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연준이 이걸 다 들고 있을까요?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6%는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일부 이제 준비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들고 있고 대부분이 다시 이제 재무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 다시 돈이 거의 대부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연준이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세력에 의해 조정당하거나 돈이 다 착취되고 있다. 조금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정책을 정하는 어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나 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호기심 삼아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을 넘어서 이제 누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은 외계인들이 조종하고 있다. 약간 사이비 종교 믿듯이 막 선을 넘어서 조금 아주 멀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영상이나 글들은 약간 그냥 재밌게 보고 딱 거기 선에서 멈추셨으면 합니다. 이게 음모론이 왜 음모론이냐면 실체가 없으니까 음모론이 됩니다. 실체가 있다면은 이게 음모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은 잘 보면 조금 교묘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없냐? 결론이라든지 어떠한 해결 방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가 조종하고 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그게 잘못됐다. 그럼 누가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이론을 제시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거나 결국에는 나를 믿어라 그거죠.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이제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다? 선동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중앙은행의 음모론설 그냥 약간 서프라이즈 보듯이 재밌게 그냥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